반갑습니다. 어른이 인사를 했잖아, 먼저. 시작부터 이렇게, 네.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진짜. 예. 오늘은, 3월 7일, 수요일입니다. 3월 강좌 첫 시간이고요. 강좌 제목은 송원국어 교육과정엔 교과서를 보는 눈이라는 이름이다. 우리가 1, 2월에 밝혔었지만 중복되는 이야기들을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1, 2월 달에는 기본 이론반이라고 하는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 수업을 이제 들었던 친구들은 그때 무엇을 했는지, 왜 그게 꼭 필요했었는지, 아마 큰 체계를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을 것이고, 지금 해야 되는 부분들, 이제 좀 이따 계획을 말할 건데요. 앞으로 3, 4, 5, 6월 달에 진행되는 가장 큰 틀은 교육 과정입니다. 어찌됐건. 큰 체계, 머릿속에 국교론에 대한 체계가 최소한 2달이면 세워진다. 2달. 오래 걸리지도 않는다. 우리가 1, 2월에 했으니까. 체계를 세웠어요. 1, 2월 달에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새로운 용어, 그다음에 새로운 이론, 이것이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될 게 뭐냐면 교육 과정으로 체계를 세우면 망치는 거야. 이걸 분명히 알아두세요. 교육 과정으로는 체계를 세울 수가 없어요. 세울 수 없다. 이게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어떤 교육 과정을 갖고 와도 교육 과정으로는 체계를 세울 수가 없어요. 체계는 따로 세워야 돼. 여기 앉아서 처음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체계는 따로 잡아야 돼요. 이걸 분명히 알아두세요. 왜 어려움을 겪냐면 되지 않는 교육과정을 체계를 잡으려고 그거를 순서를 막 따로 막 맞춰. 다 뜯어내가지고. 그래도 안 맞습니다. 그냥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일 뿐이야. 교육과정. 번호가 붙어 있어요. 교육과정에. 중학교 교육과정 1번부터 13번까지 붙어 있는데 아무런 순서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 이걸 깨달아야 돼요. 1번부터 13번까지면 중학교 1학년은 1번을 배우고 중학교 3학년은 13번의 교육과정을 배운다가 아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 왜? 필요에 따라서 교과서마다 전부 성취교를 갖다 쓰는 게 달라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누가 했던 방법, 어디서 들었던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가지고 나열을 하려고 그래. 자꾸 순서를 매기려고 그래. 위치를 잡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잘 안 잡힙니다. 그걸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요. 기본적인 국교론의 체계가 없는 친구들은 그 체계부터 세워야 돼.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제 이 자리에서. 1, 2월에 이미 했기 때문에. 다만 필요하다면 수업 중간중간에라도 어떻게 체계를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겠습니다. 그게 없이는 교육과정을 공부하면 또 다 떨어져 나가. 교육과정에 숫자가 많습니다. 화독작 숫자가 많아요. 100개가 넘어. 그렇죠? 그게 다 부스러져. 붙어있지는 못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 3월에 시작해서 하더라도 체계를 세우는 작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 속에 교육과정이 들어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도 있으니까 교육과정은 뭐에 속하죠? 우리 큰 체계 속에 전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전체의 국교론 체계 속에 교육과정은 무엇에 속합니까? 자, 이게 이제 대답이 나와야 돼, 사실은. 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뭐라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큰 덩어리가. 이 큰 교육과정이라는 덩어리는 무엇을 의미하죠? 무슨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 의미가 있어야 우리가 뭐가 된다니까, 공부가. 저건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나온다고. 자, 어디에 속하죠? 그렇죠. 우리 했잖아, 1, 2월에. 그래서 체계가 필요한 거야. 무엇을, 어떤 내용을 가르칠 거냐는 거지. 다 아는 거야, 그치? 지금 말하면 다 끄덕해. 근데 공부할 땐 생각이 안 나. 그냥 막 해. 막 하니까 의미가 없어. 하나도 안 붙어. 교육 과정은 우리가 1, 2월 달에 공부했던 큰 틀 속에, 틀도 몇 개 없었어요. 큰 틀 속에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 와만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이냐.
그 누구한테? 누가 누구에게? 화독자 국어교사가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핵심이 교육 과정이란 말이야.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 과정인 교과서라는 건 우리가 했던 큰 체계 속에서 일부를 떼어낸 거죠, 일단은.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를 떼어낸 거야.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를 떼어냈는데 그 속에는 또 뭐가 들어있다? 그 떼어냈어. 이렇게 딱 드러냈으니까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바로 우리가 화독작에서 배워야 할 기본적인 용어와 이론이 또 들어있습니다. 왜? 내용이니까. 내용이잖아, 내용. 학생들에게 가르칠 내용이기도 하지만 교사로서 알아야 될 내용이죠.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알아야 되니까, 준비하고 알아야 되니까 내용 속에는 이론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론도 포함되어 있다. 이론, 용어와 새로운 용어와 이론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얘가 화독작 계속 갈수록 두서가 없어요. 아까 뭐 그랬잖아. 순서가 없다고. 그러니까 순서가 없으니까 많은 내용들과 이론들을 공부할 거야. 그런데 뭐가 어디에 있는 건지를 못 잡아. 우리가 내 책상 두 번째 서랍 안에는 뭐 펜이 들어있어. 그걸 알아야 되잖아. 그래야 빨리빨리 필요할 때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고 있다는 걸 대강은 알아야 하죠. 그래야 그게 머릿속에 체계가 잡히는 거야. 근데 교육과정만으로는 이 성취기준 우리가 공부할 건데요. 그것만으로는 체계 잡기가 어렵다. 이 속에 많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1, 2월 달에 했던 내용이 이 속에 다시 실현되어 있어요. 아주 폭넓게. 다만 전제는 체계를 세우는 작업과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새로 공부하는 친구들, 처음 온 친구들은 요거를 조금 시작하는 마당에 조금 명심을 해뒀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그건 그렇고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 조금 몇 가지를 소개를 먼저 할게요. 먼저 그 3, 4월 강의 계획을 먼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이 그 뭐 종이를 봤겠지만 3월은 화법 수업을 합니다. 수요일 날 화법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보는 화법입니다. 화법 3월 달에 진행이 돼요. 4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장문을 할 거예요. 똑같은 이름으로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보는 눈 장문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거기까지가 계약 관계죠. 5월 달에 가면 그 이후 5월 달에 가면 독서를 할 거예요. 덩치가 제일 큽니다, 사실은. 이 화독작이 다 비중이 비슷하지만 독서가 덩치가 좀 커요. 어찌됐건 그래서 5월 달에 독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보는 독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우리가 3개밖에 없죠. 영역이 국어로는 대신에 꼭 3과목은 아니지만 문학교육과정을 또 볼 겁니다. 문학교육과정을 볼 것이다. 이렇게 해서 3, 4, 5, 6월이 우리가 화법, 장문, 그 다음에 독서, 문학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보게 될 것이다. 다만 심화이론 1 지금이 심화이론 1이에요. 1이라고 불립니다. 이름이. 그다음에 5, 6월이 심화이론 2라는 이름으로 그러나 내용은 좀 다르죠. 화법, 장문, 그다음에 독서, 문학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거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뭐 다 알 거야. 그렇지만 그래도 처음 우리가 항상 수업을 처음 듣는 그런 입장으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때가 화법이 진행되고 이때 장문이 진행되고요. 이게 이제 4주. 그럼 4주 동안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우리 살펴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자료가 나갔죠? 어떤 이름이냐면 좀 제일 두꺼운 겁니다. 제일 두꺼운 자료. 1이라고 되어 있고 국어과 교육과정, 공통교육과정 국어. 중학교 1, 3학년 군 듣기 점 말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두께가 있죠. 예. 요런 자료가 앞으로 2개가 더 나갈 거예요. 좀 이따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료가 완성이 되면 자료의 두께가 아마 이 정도 될 거예요. 이게 화법의 교육과정의 교과서의 완성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일부가 나간 거야. 오늘은 중학교 교육과정의 교과서가 나갔어요. 13개와 관련
중학교 교육과정 화법이 듣기 말하기가 13개인데 총 그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교과서엔 지도서가 합쳐진 내용이 지금 나갔습니다. 이 내용은 프린트로 주는 이유는 뭐냐면 책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냥 갖다 맡기면 책으로 나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일단 제가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시중에는 내놓지 않는다. 그건 무슨 말인지 이해될 거예요. 시중에 내놓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만 보란 얘기야.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온 제가 뭐 이걸 들고 나가서 뭐 어디 가판대에다 놓고 하지 않겠다. 수업을 어렵게 선택해준. 그렇죠? 여러분 아마 수업을 선택한 친구들 중에는 많은 고민을 했었을 거야. 과연 맞는 것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주변 미용실 원장님의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여러 이야기를 들었겠죠. 네. 또 이제 그냥 이거나 저거나 이거나 저거나 개나 소나 다 똑같지 않겠어라고 선택한 분도 있을 테고. 다만 그 선택에 대한 또 좀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만 두고 보라. 친구들이 보여달라 그러면 좀 보여주세요. 그래도 이렇게 보여는 줘. 그래도 뭐 하니 그러면 이런 거 해야지. 또 너무 숨기지 말고 이렇게 펼쳐서 이런 걸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알려주는 건 좋겠죠.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더 할게요. 자료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고. 요런 자료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그것이 교과서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배우는 국어 1, 2, 현재입니다. 현재 1, 2 성취기준과 그것이 교과서에 어떻게 실현되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심화라고 말하죠. 화법과 장문 교과서 중에서 화법 성취기준. 물론 중복되는 것이 있지만 장문과 화법 성취기준 역시 성취기준과 그 해설과 그리고 그것이 지도서에 교과서에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4주 동안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의문이 하나 듭니다. 큰 걱정이 또 들 수 있어요. 많은 친구들 중에. 지금 여러분들 이 교재를 보면 맨 아래쪽, 아까 방금 보라고 했던 그 자료 맨 아래쪽에 뭐라고 써 있냐면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라고 써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이 받은 이 자료는 2012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졌다. 2012 교육과정이다. 개정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교육과정 변천사를 지금 말할 필요는 없고 별 큰 의미도 없어요. 2011년에 개정이 되었고 2012년에도 개정이 되었고 2015년에도 개정이 되었고 2009년에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정확한 지금 현재 교육과정의 명칭은 7차 교육과정이야. 7차 교육과정. 현재 교육과정명이 1997년도에 발표된 7차 교육과정이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지금 벌써 한 20년 정도 지난 거죠? 8차 교육과정이란 말이 없단 말이야. 이제 그런 교육과정은 안 하겠다는 거죠. 대대적으로 완전히 다 뜯어고치는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 현재까지 7차 교육과정이었는데 7차 교육과정이 1997년도에 개정판이 나와요. 개정이 됩니다. 그리고 한 12년쯤 후인 2009년에 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 개정이라는 말을 붙은 거예요. 공고 교육과정이 아니라 사실은 공고 개정이야. 7차 교육과정을 1997년도에 나온 7차 교육과정을 2009년에 개정했다. 그래서 공고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2011년에 또 개정을 한 거야. 부분 개정을. 그 다음에 2012년에 또 개정을 했는데 2011과 2012는 다른 게 없어요. 구별할 필요가 없다. 물론 있다. 성취기준 하나 정도는 더 들어갔어요. 한 2개 정도. 폭력적인 언어 이런 관련된 부분이 들어갔지만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2011이든 2012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1과 12는 동일하다고 보면 돼. 맞죠? 그리고 2015년에 교육과정이 개정되었다 또.
그건 이제 알고 있는 친구도 있고 이제 처음 듣는 친구도 있고.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우려스러운 거. 근데 그 우려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우려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우려를 이제 불식시키겠습니다. 현재가 2015야. 밑에 쓸게요. 2015. 현재가 아니죠. 하여튼 2015 개정교육과정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2015 교육과정으로 교과서가 어디까지 나왔냐?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막연한 두려움으로 2015 교육과정이 나왔는데 자료는 없고 어떻게 공부하고 나는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올해부터 발효가 됩니다. 올해부터. 그 현재 중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교과서가 나갔어요. 현재 교과서가 나갔죠. 중학교 1학년 애들이 배우는 교과서라면 번호가 이렇게 똑같습니다. 번호가. 네. 이어서 좀 설명을 할게요. 현재 나온 이제 교과서의 그러니까 바뀐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서가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이제 국어 1, 2가 아니라 국어라는 이름으로 지금은 1, 2로 분리되어 있지만 국어라는 과목의 이름으로 새 교과서를 배우고 있다. 이건 현실이다. 현실. 다만 아직 안 나온 게 뭐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2학년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매겨져 있어요. 어려운 거 없어. 그냥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1학기, 2학기 이런 식이니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이 배울 5번, 6번 이렇게 1학기, 2학기. 요게 이제 아직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중에 풀리거나 아이들이 배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이제 2학년 이상이 배우는 이제 심화라고 말하는 우리 교과서들 역시 안 나왔어요. 화법과 작문, 그렇죠? 그 다음에 독서는 따로 독서와 문법이 분리되어서 독서라는 과목으로 아직 없어. 아직 안 나왔단 말이야. 배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있는 교과서는 요거하고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어찌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자꾸 불안해하고 애달아하고, 그쵸? 2015 교육과정이 진행이 됐고, 막 교과서가 나왔다는데, 요렇게까지 나온 거야. 요렇게까지 나왔죠? 사실이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성취 기준만 지금 제시되어 있고, 맞죠? 성취 기준 일부 해설만 나와 있어요. 전부 다 채워주지도 않았어. 2015 교육과정은 성취 기준 해설도 모두 채워주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점점 더 단순화시키는 거야. 단순화. 너무 그 안에 매몰되어서 무슨 그 교육과정 없으면 2015 교육과정을 모르면 시험을 못 치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과도기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현재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이상 친구들은 기존의 교과서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과도기예요. 이것과 이거 사이죠. 맞죠? 그리고 얘는 다 채워져 있고 얘는 채워져 있단 말이야 이미. 그렇지만 얘는 빈틈이 너무 많아. 그죠?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빈틈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완전체를 가지고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기준은 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게 될 기준은 2012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 기준으로 성취 기준을 살펴볼 것이고 성취 기준 해설을 살펴볼 것이고 그거에 포함되어 있는 이론을 살펴볼 것이고 그것이 교과서에 어떻게 실현되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자, 그럼 역시 문제가 남죠. 여전히 찝찝한 거야. 얘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 중요한 건 2012로 수업을 진행하고요. 마지막 주에는 2015를 보여줄 거야. 2015 교육과정도 보여줄 거고요. 교육과정 해설도 보여줄 거고요. 일부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근데 중학교 총 교육과정의 수가 12개야, 12개. 하나 줄었어. 그러니까 2015 교육과정에서 듣기 말하기. 2015 교육과정에서 이거 몰라도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사는데.
2015 교육과정에서 말하기 듣기 교육과정이 12개입니다. 12개 총. 하나 줄었어. 현재 13개인데. 근데 얘가 똑같진 않지만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아직 뒤에 게 안 나왔으니까. 이걸 3년으로 나누면 이걸 3년에 배워야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중학교 애들은 말하기 듣기를. 맞죠? 요건 이해해야 돼. 총 중학교 교육과정이 12개인데 이걸 3년 동안 배우는 거라고. 그럼 3이니까 나눠봐. 몇 개씩 들어가 있어요? 4개씩 배우게 되는 거야. 이게 기본적으로. 보통 그렇게 나눠요. 1학년에 4개, 2학년에 4개, 3학년에 4개를 배운단 말이야. 그런데 교과서가 둘로 나뉘어 있죠? 1학기, 2학기. 그러면 1학년에 4개의 말하기 듣기를 배우는데 1학기 때는 몇 개 배우는 거야? 2개밖에 안 들어가 있다고. 우리가 무슨 엄청나게, 그러니까 엄청날 게 없어. 현재 지금 1학년 아이들 배우고 있는 건 형식 기준 2개만 들어가 있어요. 말하기 듣기. 알겠습니까? 최소 40개가 넘는 교육과정인데 말하기 듣기 전체가 화법이. 그중에 2개가 지금 현실화되었다고. 2개가. 40개 중에 2개. 이게 현실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니 15 갖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건 객관적 사실이다. 단 아까 말했지만 우려스러운 건 그래도 존재하잖아요. 15 교육과정이 존재하고 또 교과서가 일부가 실현되어 있고. 그래서 2012 교육과정을 우리가 할 거잖아. 예를 들어 화법과 작문을 이번 3, 4월에 그럼 3월에 이제 3주 정도, 3주가 좀 넘어갈 거예요. 지금부터 3주가 좀 넘어갈 건데 이 화법 교육 성취 기준을 다 익혀야 돼. 익히고 나면 15 교육과정을 보여줄 거야. 보여줄 거라고 여러분한테. 줄 거야. 요런 자료가 아니라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해설 자료를 줄 수밖에 없죠. 줄 거고 현재 2015 교과서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도 일부 보여줄 거야. 보여줄 수밖에 2개밖에 없으니까. 일부를 보여준다는 말밖에 할 수 없잖아요. 맞죠? 그걸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2015가. 완성체도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가진 불안감이 아무것도 아니야. 2015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고 우리가 가진 불안감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왜냐? 우리가 최소 3주 이상 2012 교육과정을 열심히 공부할 거야. 열심히 공부시킬 거야. 그러면 뭐가 생길까 그러면? 뭐가 생길까? 1번 사리. 일어나지도 않고 앉아있으니까 막 사리가 생긴다. 뭐가 생긴다? 눈이 생긴다. 눈. 요게 안 생기면 공부는 하나마나야. 하나마나. 해보나마나. 할 필요가 없어. 공부를 했는데 눈이 안 생겼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공부야. 맞죠? 눈은 누구나 생길 수 있다는 거. 누구나 생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누구나 다 생긴다. 다 생긴다. 아, 나는 처음 하는 사람이라 나는 4학년생이라 안 생기나 봐. 아니요. 누구나 생긴다. 대신에 열심히 따라오면. 특별한 사람만 생기는 게 아니야. IQ 150. 버클리 음대 출신. 버클리 음대 국교과. MIT 공대 국교과. 출신에 가면 생긴다. 그러면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야. 맞죠? 근데 누구나 다,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누구나 다 열심히만 바른 길로 따라오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만 따라오면 누구나 생긴다. 이게 생기면 2015가 보인다. 보인다. 그걸 기적을 경험하게 해줄 거야. 3주 후에. 3주 후에 만나겠습니다. 분명하다. 내 농담 안 한다. 3주라고는 딱 안 할게. 3주 반 정도 돼야 돼. 3주 반 정도. 긴 시간 아니야, 지금.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3년 후에 보여줄게요. 아니야. 단 3주 후에 15 교육과정을 제공할 거야. 눈앞에 보여줄 거야. 그때, 정말 별거 아니구나. 다르지 않구나. 10이랑 다르지 않고, 하나도 어렵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안 믿기죠. 그렇죠? 하여튼 핵심은 눈이 떠지냐 안 떠지냐 그 핵심입니다. 뜨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15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은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는 12교육과정을 꾸준히 잘만 따라오면 마지막 주에 15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제공할 것이고, 그때 교과서가 나와 있는 것들은 일부 볼 거예요. 그 볼 거지만 2015 교육과정을 다 살펴볼 거야. 화법을 비교하면서 다 살펴볼 거야. 하나씩. 알겠습니까? 근데 시간은 굉장히 빨리 가능해. 왜? 지금 시간을 많이 들일 거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된다고. 지금 3주 반 정도 동안 시간을 많이 쓸 거야. 우리가 공력을 많이 쓸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주에 가서 2015 교육과정을 여러분에게 주고 확인할 거야. 하나씩. 근데 하나씩 다 검토할 겁니다. 검토하는데 시간은 무지하게 빨리 금방 검토가 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큰 차이가 없구나.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완전체를 가지고 눈 뜨는 게 현재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2015 교육과정으로 모두 완전 교체가 된다면 그때는 완전체를 가지고 해야죠. 이제 이게 맞는 거야. 그래서 어디 휘둘리지 말고 이럴 수 있어요. 나는 2015 교육과정 얘기 들으러 왔는데 2012 갖고 왔는데 갈래. 뭐 결정을 그렇게 한다면이야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본인의 판단이지만, 그러나 최소 3주 반 정도만 3주 정도는 기다려도 본인의 인생에 큰 후회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4월은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로 2012와 관련되어 있는 성취기준과 교과서, 또 그 속에 들어있는 지도서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서 제공할 것이고, 마지막 주, 그러니까 이건 뭐 한 7주 반쯤, 8주차, 마지막 주차에 넘어가면 앞부분에 조금 더 넘어갈 거야. 아직 끝나지 않아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역시 2015 교육과정 장문과 관련된 부분을 같이 하나씩 다 살펴볼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5월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6월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려하는 바가 전혀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까 문제 있다고 주장하려면 2015 완전체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2012로 수업하면 그거는 문제를 제기해도 돼. 그러나 이것밖에 안 나와 있는 상태. 현재 화법 성취기준과 관련해서 최소한 1권밖에 지금 안 나와 있는 출판사도 많아요. 교과서는 2권까지 나와 있지만 그 나머지 자료가 안 나와 있는 데가 더 많아. 공개를 안 해, 출판사에서. 그걸 아셔야 돼. 그러면 기껏해야 화법 관련해서 성취기준 2개 나온 거야. 장문도 2개, 독서도 2개. 예를 들어 중학교. 그걸 갖고 뭘 하겠다고 말하는 거냐라는 거죠. 그죠? 이런 방법은 있을 수 있어. 2015를 기준으로 놓고 2011을 갖다 다 끌어붙이는 거야. 근데 이게 약간 자규적입니다. 자규적인 거 안 하겠다는 거야. 자연스럽게. 현재 과도기인 거 인정합니다. 또 2012를 기준으로 자 공부할 거고 2015를 하나씩 다 살펴볼 것이다. 성취기준. 해설과 함께. 빈 곳도 채워서 그때 다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아마 큰 어떤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가 이제 3, 4월 그런 계획이고요. 두 번째로 이 교재가 어떻게 돼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두꺼운 내용을 먼저 보면 요게 딱 페이지 수는 132쪽으로 되어 있는데 중학교 말하기 듣기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해설과 그 다음에 교과서의 내용이 실려 있어요. 요걸 이해를 해야 돼. 조금 요것도 이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요거를 이해하려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중학교죠, 중학교. 현재입니다, 현재. 새로 나온 거 말고 2012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2012 중학교 국어 교과서와 저자들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학사, 두산, 그러니까 출판사는 한 곳이지만 여러 저자에게 부탁해서 교과서가 2권씩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두산, 그 다음에 미래엔, 비상에서 3권이나 기존에 지금 현재 중학교 교과서가 3권이나 나와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신사고는 좋은 책 신사고래. 좋은 책인지 안 좋은 책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책 신사고, 그 다음에 창비, 지학사, 그 다음에 창작과 비평, 그 다음에 천재에서도 3종류.
이렇게 해서 세면 몇 개입니까, 총? 책의 권수만 세보면 14권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16종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선택되어서 쓰여지는 교과서는 14종입니다. 현재 14종이야. 총 16종으로 이제 했지만 현재까지 학교에서 뭐 선택을 한다거나 시중에 유통이 된다거나 하는 교과서는 총 14종이에요. 14종이지만 출판서는 그거보다 적죠.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근데 우리가 내가 왜 이거를 시중에 출판하지 않았느냐라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어렵게 여러분이 여기에 선택한 여러분을 위한 거라고 왜 말을 했냐 하면 우리가 보통 특히 화독작과 관련된 어떤 교육과정 공부를 한다고 하면 보통 학생들한테 가서 하나를 선택하고 사오라고 해. 보통. 뭐 천재, 뭐 노미수 거, 뭐 미래엔, 뭐 윤여탁. 왜냐하면 여기 서점에 가면 그거를 제본을 다 해놨거든. 책 자체를, 지도서를 아예 통째로 제본을 해놨어. 근데 여러 권도 아니야. 여러 권도 아니고 몇 종류도 없어. 몇 종류도 없는데 이게 다인 줄 알아. 우리 처음 이걸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그게 다인 줄 알아. 무슨 성경인 줄 알아, 그게. 그 천재 노미수 교과서 하나는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1권부터 6권이죠. 얘가 이제 1, 2권 묶여있고 3, 4권 묶여있고 4, 5권 묶여있으니까 우리 권 묶여있으니까 두께는 요 정도. 미래는 또 그렇게 두꺼워요. 뭐 하여튼 교과서와 지도서가 섞여있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특히 천재 노미숙과 저 미래엔 윤여탁 특히 저 지도서가 교과서를 품고 있어. 지도서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약간 주석 교과서 스타일? 교과서 내용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주석을 다른 거야. 막 작품 같은 데다가는 막 파란 표시해놓고 옆에다가 날개 달아놓고 밑에 이론 조금씩 적어놓고. 그러니까 뭐냐면 한 권으로 우리 보통 그자 한 권으로 끝내고 싶어 하는 거. 그거가 가장 잘 돼 있는 게 얘네들이야. 얘하고. 미래엔하고 얘가 제일 그렇게 돼 있다고. 주석 교과서식으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게 학교에 전체에 쓰이느냐 안 쓰이냐 문제하고 관계없고 좋으냐 나쁘냐도 관계없어. 한 권으로 조금 더 만족스러운 거 아닌가. 왜? 교과서를 따로 살 필요도 없고 왜냐면 다른 지도서는 지도서가 지도서만 돼 있어. 어떤 경우는. 그럼 교과서가 또 따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편의성. 두 권을 갖지 않아도 교과서와 지도서를 갖지 않아도 이걸 한 번에 그 이유이지 바이블도 아니고 제일 좋은 책도 아니야. 근데 이걸 몰라. 그냥 서점에 가니까 윤여탁 게 있네. 노미숙 게 있네. 이게 제일 좋은가 봐. 이런 걸 사람들이 많이 보나 봐. 그러니까 이거 해야지. 아무 관계 없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 이거 사오라 그러면 돼. 저는 지금 중학교 교과서하고 지도서를 천재 거 노미숙 걸 쓸 거예요. 가서 서점에 사오세요. 그럼 하나 한 권씩 다 들고 있겠지? 3권씩 들고 있겠지? 자, 이제 펼쳐가면서 보는 거야, 이제. 자, 펼쳐보세요. 그러고 보는 거야. 그렇게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안 한다. 그렇게 안 하고, 이 14권이 아니지, 정확히 말하면. 얘가 1부터 6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14권이지, 이게 총. 곱하기 1학기, 2학기, 1학년, 2학년,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그럼 6권이야, 총. 맞죠? 그러면 총 진짜 권수는 84권입니다, 총. 84권. 맞나요? 이거를 모두 담았다. 왜 내가 이 자료를 책으로 내지 않는지. 모두 담았는데 이렇게 얇아라고 생각하죠, 또? 의문이 들어야 돼, 자꾸. 말을 했으면 의문. 욕이 아니라 이렇게, 뭐래? 이렇게 하지 말고, 담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얇은가? 이거 의문을 가지라고 자꾸. 왜? 정말 그래? 이렇게 가져야죠. 그럼 얘가 모두 정말 실려있다면, 여러분은 죽어도 못 봐. 죽어도 못 본다고. 그리고 여기 갖고 들어오지도 못해.
아니 84권의 양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들고 있어요. 집에 못 간다니까 내가 그걸 만들어줘도. 그럼 아마 준비물로 지게를 준비해 오시오. 이렇게 집에서부터 지게를 들고 와야 이제 그거 못 가져가 그래도. 맞죠?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천재 노미숙이 갖고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있어. 그러나 천재 노미숙이 1권부터 6권까지 맞죠? 이 속에는 화법도 있고 장문도 있고 문법도 있고 다 있죠. 가장 잘 만들어지진 않았어. 그 부분들이. 어떤 부분은 좋겠지. 잘 이해해야 돼 이 말을. 어떤 부분은 굉장히 좋아. 이 중에서 어떤 단원. 그게 화법이 아닐 수도 있어. 문학일 수도 있어. 문학 제재 선택이 되게 좋아. 어떤 이런 설명이 되게 좋고 활동도 되게 잘 만들었어. 그렇지만 화법은 꽝이야. 그럴 수도 있다고요. 이게 교과서들이 가진 한계야. 한계점. 근데 우리가 한 권을 가지고 또는 한 두 권을 가지고 내가 교과서를 봤다. 지도서를 봤다. 그것과 이 모두를 다 독파했다. 내가 전부 다 84권을 정확히 84권을 제가 본 책이니까 84권을 그거를 보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일이야. 맞죠? 근데 조금 임용 준비 한 5년에서 10년 하려면 그러니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일.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맞죠? 단 내가 시키는 게 많아. 그건 해라. 내가 만약에 여러분 돌아가서 84권을 사세요. 수단과 방법 사지 말고 가리지 말고 사가지고 이걸 모두 독파해와. 이게 숙제야. 그러면 내가 돌을 맞아야 되지. 이해를 잘하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내가 해주고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건 내가 강하게 푸시를 할 거야. 해와야 될 거. 숙제 해와야 될 거. 알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걸 시키는 거라고. 그럼 이 84권을 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여기에 이 수많은 저자들, 이게 한 명이 대표 저자지 수많은 저자들이 들어있죠? 맞죠? 여기에 교수들도 있고, 그렇죠? 교수님들도 있고 일반 교사들도 있어요. 그럼 저 남명 씨 같은 경우는 무슨 독서교육 개발 원장이야. 어찌됐건 이 수많은 결이 다른 사람들이죠. 이광규 선생은 어때요? 문법학자야. 그러니까 서로 결이 달라. 여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최소 10명에서 20명도 있어. 이 저자들이. 그들의 결이 교과서를 84권을 보다 보면 결이 보인다. 결이 보인다고.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구나.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구나. 맞습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교과서가. 그런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선별을 해야 돼요. 보았으니까. 근데 그 선별의 기준은 무엇이다? 선별의 기준은 어쩔 수가 없어요. 선별의 기준은 우리 임용과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나는 여기에 있으니까 지금 내가 학교에 있다면 아이들의 활동 중심의 교과서를 더 선호하겠죠. 근데 그럴 수만이 없어. 그렇다고 너무 이론에만 치중된 것도 안 돼. 근데 어떤 것도 만족하는 게 없어. 맞죠? 그럼 이 제재들은 어떻게 선택되느냐? 예를 들어서 토이다 그러면 다 토이만 보는 거야. 이 14개의 교과서 안에서 근데 교과서가 84권이 84권 중에서 토이를 다 찾아야 되죠. 왜냐하면 전부 1권에 들어있지가 않거든. 어떤 거는 1권, 어떤 건 3권, 어떤 건 4권, 어떤 건 2권 그걸 모조리 찾아서 다 비교하는 거야. 토이만 싹 비교하는 거야. 토이만 비교한다는 건 우리가 지금 봐야 될 5번째 성취기준, 성취기준을 기준으로 5번째 성취기준을 실현하고 있는 교과서의 권수가 어딘지를 모두 찾아서 토이만 쫙 펼쳐놓고 각 결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다 살펴보고요. 필요하다면 중복해서 넣어놨어. 중복. 지학사하고 신사고가 토이는 잘 만들었어. 근데 신사고하고 지학사가 이론은 잘 넣어놨는데 학습활동은 마음에 안 들어. 학습도 버려. 어디로 가는 거야? 두산 이사명 학습활동으로. 알겠습니까? 완전히 조작된 의도적으로 조직된 내용이에요. 이게 84권의
책을 전부 섭렵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가장 적절하다. 이 성취 기준을 가장 잘 설명했다고 여겨지는 권수를 단순히 고르는 게 아니라 부족하면 다른 곳에서 뽑아다가 이론을 넣어놓고, 부족한 이론을 넣어놓고, 학습활동도 제재도 마음에 안 들면 이론은 여기서 갖고 왔지만 제재는 여기서 갖고 오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런 식으로 모든 화독작 문화까지 이런 분량에 이걸 또 한 권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이렇게 너무 많은 양으로, 볼 수도 없는 양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럴 필요가 없어. 이걸 화법 같은 걸 뭐 이만큼씩 교과서 뭐 묶어가지고 이만큼씩 만들어서 막 여러분에게 주면 자료 이런 거 많이 주니까 막 좋네 하지만 보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사용도 못하고 활용도 못하고. 왜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되고 싶어 하면서도, 그죠?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적절하고 유효적절하게 공부하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는 모습을 보면 몇 년에 걸쳐서 할 그런 상태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매우 잘못된 방법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눠준 내용이 13개짜리 중학교 성취기준과 교과서, N 지도서임에도 불구하고 왜 132쪽밖에 안 되느냐? 이런 이유가 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건 내 자신감이야. 84권을 내가 모두 독파했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대신 도와준다. 여기서 설명해주고 뽑아놓은 걸로 충분히 이해시켜주겠다. 눈이 떠지게 해주는 게 중요하잖아. 눈이 떠지는 거. 그걸 해주겠다는 겁니다. 고등학교는 이렇게. 원래 11종이죠. 고등학교는. 국어 1, 2 현재 11종입니다. 역시 교학사, 두산 저자들은 조금씩 바뀌고 동일한 부분, 교수님들도 있고 교사도 있고. 큰 중요하지 않아. 크게 뭐 이분은 어떤 교수인데 뭐 누군데 뭐 홍대 교수인데 어떡하지 뭐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분이 쓴 논문들을 다 한번 살펴볼까? 시간이 많으면 하라고. 임용준비 한 10년 정도 할 거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 그다음에 화법과 작문 4종입니다. 화법과 작문은 이제 이 중에 4종. 미래엔 비상 지약사 천재. 그렇죠? 그다음에 독서하면 독서죠. 독서. 미래엔 비상 지약사 천재. 요게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교과서의 종류입니다. 현재. 하나 더 이제 여러분이 또 궁금해하고 걱정스러우니까 현재 2015 중학교 교과서는 줄었어요. 숫자가. 14종 또는 16종이었는데 지금 어때요? 9종으로 교과서가 줄었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안 만드는 거야. 그죠? 많이 팔려야 되는데 애들 숫자도 적고. 출판사는 전부 돈입니다. 이게 전부 돈이야, 돈. 이 교과서비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왜? 전부 출판사 배불리는 거야, 지금 전부 다. 막 칼라로 만들고, CD 만들고, 막 뿅뿅뿅 띄우는 거 하면서 엄청나게 아이들이 비싼 돈을 들여야 교과서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근데 거기에 누가 다 봉사하고 있어요? 다 이분들이 봉사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이 유명한 선생님들, 노미스 선생이야, 교사야. 국어 선생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 봉사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여러분이 학교 들어가서 진짜 꾸어야 될 또 작은 하나의 꿈은 뭐야? 교과서를 스스로, 수업할 교재를 스스로 줍는다. 산다. 내 돈으로 산다. 이거 여러분 작은 하나의 목표로 삼으세요. 학교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스스로 수업할 교재를 만든다. 그래서 학운위만 통과하면, 학교 운영위만 통과하면 여러분 교재를 쓸 수 있어요. 통과되기 어렵겠지만. 아니, 그거는 잘못 만들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방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방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과서를 안 쓰고 네가 뭔데 교재를 만들어서 너 빨갱이 아니야? 너 김씨지? 너 끝에 이름 은씨 들어가. 너 김정 뭐? 너 뭐 아는 사람 김영철 있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죠? 그러나 우리의 작은 목표 하나 세웁시다. 내가 화독작 교재를 만들 거야. 내가 문학 교재를 만들 거야. 그죠? 내가 문법 교재를 만들 거야. 이런 작은 어떤 좀 목표? 큰 목표죠, 사실은. 큰 목표.
이런 거 하나 세워서 그걸 가지고, 근데 그건 언제나 수정 가능한 거야. 아이들의 어떤 지역에 따라서, 학교 어떤 규모에 따라서, 아이들에 따라서. 그죠? 그게 본래지. 어떻게 똑같은 교과서로, 그렇게 한번 목표도 한번 세워보면 가능해, 여러분들. 가능하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이다, 곧. 그렇죠? 그래도 한 5년은 그냥 규모거리로 1.5년, 벙어리로 1.5년, 그 다음에 또 전륜발, 아닌데 뭐 있잖아요. 뭐죠? 뭐로 1.5년 있잖아. 3년, 3년.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이제 내가, 임용 준비해, 이거 탁, 눈도 뜨고 막 이제 막 송원 수업 들으면서 막 눈도 뜨고 막 신나가지고 막 만들어지고 했다고 딱 신규 임용 딱 가가지고, 우리 학년에 국어 선생님 3명이야. 선배 10년 차, 20년 차. 그럼 와보세요. 앉아보세요. 지금 교과서 뭐 쓰실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비상 써왔는데, 그따위 정신머리로! 국어교육의 발전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막 열변을 토하고, 내가 제안하니까 내가 우리 교재를 만들자. 자, 당신 화법, 당신의 작문. 그건 하지 마. 그건 했다가는 왕따 당해. 일단 우리 과 국어과의 사람이 어떤 분들인지 살피고, 그죠? 또 그런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분들인지 또 의견도 나눠보고, 그게 정말 그런 마음이 모아졌을 때, 그럴 때 선생님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면,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면 되게 좋은 그런, 또 여러분 앞으로 국어 이제 교사 생활을 할 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구종이고요. 고등국어는 고등국어도 조금 줄었죠. 구종. 현재 1학년 애들 나와 있는 거. 지금 새로운 이름이라고 좀 친다면 저기 유수열 교수? 좀 들어갔죠? 한양대? 중요하지 않아. 이거 따지지 마.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죠? 창비는 이제 고등국어는 이제 지금 퇴직하신 인하대 창비 주간, 창작가 비평 주간인 최원식 교수로 하여튼 이렇게 좀 바뀌었죠. 그렇죠? 이렇게 하여튼 구성되어 있다. 이것들을 모두 섭렵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우리하고 가장 맞는다.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도 제일 좋고, 우리 시험을 준비하는 데에도 가장 좋고 하는 부분으로 자료가 만들어졌고 앞으로도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조금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교재가 어떤 건지, 이게 왜 보물인지. 여러분, 이 교재는 앞으로 여러분이 1차 시험을 치고 2차 준비를 할 때, 지금 막연하니까 좀 깜깜하죠? 2차 수업시험 준비를 할 때에도 이 자료가 아마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다.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서 실제로 수업을 할 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버리지 말고 잘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이게 이 교재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재 구성하고 특성을 좀 설명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조금씩 들어가서,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단순화해서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 뭐냐면 이게 지금 교육과정이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거 맨 앞에 나와 있는 거, 주소처럼 맨 앞에, 이름처럼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성취기준이야. 맞죠? 성취기준. 하나, 낱낱이 성취기준. 요걸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 암기하는 게 아니다. 여러 말 내가 안 하겠지만 암기하는 거 아니다. 외우는 거 아니다. 이렇게만 할게요. 외우지 말라. 외우다 걸리면 혼난다. 어디 가서 막 외우고 있어. 그럼 혼납니다. 외우지 마세요. 외우는 거 아니야. 그렇게 외울 시간에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아. 1년이면. 벌써 3월이잖아. 벌써 3월이야. 3, 4, 5, 6, 7, 8, 9, 10. 11월 작년에도 지금 8개월 한 반밖에 안 반이 뭐야? 오늘이 7일이니까 별로 안 남았어. 8개월 정도 남았어요. 8개월 정도. 근데
욕심은 많아가지고 뭐 많은 양을 뭐 단시간에 많이 외우려고 8개월 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부적절한 것들은 떼어내야 돼. 부적절한 거.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중에 첫 번째가 교육과정 암기다. 자, 여러분의 큰 짐의 무게를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지금 내려놓으세요. 외우지 마. 자, 성취 기준을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성취 기준은 이름표와 같아. 이름. 이 성취 기준 뒤에는 뭐가 있느냐? 뒤에. 성취 기준 뒤에. 해설이 있잖아. 이거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죠? 여기 해설. 여기 눈에 봐봐. 1쪽. 왼쪽에 성취 기준. 오른쪽에 해설. 맞습니까? 돼 있죠? 근데 해설이 더 길어 안 길어? 해설이 더 길잖아. 이게 포함과 얘가 더 큰 거잖아. 부등호 이 정도는 알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이 정도. 해설. 그러니까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국교로는. 교육과정은. 그러면 교재도 그렇게 만들어 놔야지.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맨 왼쪽에는 성취 기준, 오른쪽에는 해설.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성취 기준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해설이 필요한 거야. 맞죠? 근데 해설만 가지고도 부족해. 왜? 해설도 끽해야 요 네모칸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걸로 내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압축이 돼 있단 말이야. 얘가 제일 많은 압축. 그 다음에 해설도 압축.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야? 해설이 풀려 있는 게 필요하다고. 그걸 보세요. 해설이 어디 풀려 있죠? 네, 정확히 말하면 지도서 안에 들어있어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야. 교과서는 아니야. 일단은 교과서는 아니야. 요 해설이 더 많이 풀려 있는 건 지도서 속에 풀려 있어요. 지도서 속에. 선생님들 보라고. 여기에 많은 용어와 이론들을 풀어놓았단 말이야. 그러니 어떤 지도서는 잘 풀려 있고 어떤 지도서는 잘 안 풀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두 종 정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 제대로 하려면 어느 정도? 최소 중학교 교과서 14종 정도는 봐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이해되죠? 그렇게 제공하고 있다고 자료를. 자, 근데 그럼 뭐라고 이게? 네, 지도서에 어떤 뭐 이론이나 어떤 해설들이겠죠. 좀 부과되는. 그러니까 이 속에는 뭐 개론의 내용을 따온 경우도 있고 그렇게 생겼어 지도서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펼쳐보면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개론서, 뭐 화법교육론의 몇 페이지 분량 어느 부분을 쪼개가지고 또 여러 뭐 논문이라든가 이게 자유롭잖아 이쪽에서는. 이분들 교수들이나 이런 학자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요 성취 기준과 해설을 설명할 만한 충분한 근거 이론이 필요해. 그것들을 논문이나 개론서나 이런 데서 따오는 거야. 따다가 여기다 붙여놓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더 크지. 얘가 요만하다면 요걸 이해하면 돼. 아주 작아요. 아주 다이어트 돼 있어. 아주 가벼워. 근데 이거 갖고는 충분하진 않아. 그리고 얘보다 좀 더 큰 해설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걸로 부족하니까 지도서에 이만한 덩치에 그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개론서나 논문을 넣어 놓은 거야.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한 권의 지도서로 만족이 돼, 안 돼? 절대 만족이 안 돼. 제대로 쓰여 있을 수가 없어, 한 권에. 알겠죠? 그 다음에, 자, 더 크다고 봅시다. 뭐죠, 뒤에? 마지막 배수의 진. 우리가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성취 기준도 어느 정도 뭔지 알 것 같기도 해. 해설도 조금 이해될 것 같기도 해. 그거에 딸린 이론도 조금 보면서 알 것 같기도 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뭐죠? 그것을 왜,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이 뒤에 뭐가 필요한 거죠? 이거 뒤에 바탕이 뭐야? 이게 적용된 사례라고. 그러면 사례가 교과서 또는 지도서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뭐로 현실화되어 있을까? 제시문인데 이 제시문은 어떤 거야? 진짜 화법이라면 대화의 예겠죠.
토의의 예, 토론의 예, 협상의 예, 진짜 예, 예. 근데 우리 시험은 뭘로 나와, 시험이? 100%, 100%는 아니다. 95% 뭐로 나오죠? 얘네들이 이렇게 실현된 걸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무작정 외우고, 무슨 무작정 성취기준 외우고, 무작정 해설 외워갖고 툭 치면 다 튀어나오게 해요. 아무 짝에 쓸모없어, 그거. 시험장에서 20년 동안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그런 방법으로. 한 번도. 단 한 번도.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성취기준을 외워쓰라고 한 거 한 번도 없고, 해설을 외워쓰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 근데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냐는 거죠.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근거나 신화가 어디서 온 것이냐. 알겠습니까? 근데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해놓고 뭐까지? 문제까지 실려있는 거야. 학습활동이 실려있잖아요. 학습활동이 실려있잖아. 이게 교육과정의 교과서라고 하는 지금 해야 될 우리가 눈 떠야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출발점이야. 출발점. 이렇게 공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공부가 되어야 돼. 이것만이 완벽. 이렇게 하면 6개월이면 끝나. 6개월이면 끝나. 맨날 6개월이면 끝난데 1월에 시작할 때도 6개월이면 끝나고 6월이면 끝난다고 봅시다. 6월까지. 6월에 끝날 거잖아. 그럼 눈이 떠져. 대신에 여러분 열심히 달려야 돼. 열심히 달리게끔 할 거야. 뭘 해야 될지 알려줄 거라고. 오케이? 이거야. 이것만 머릿속에 기억하라고. 지금 내가 한 말 다 잊어버려도 좋아. 뭐 출판사 누군지 다 잊어버려도 좋아. 아, 내가 3, 4월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취기준을 공부한다. 성취기준이 부족하니까, 너무 작으니까, 너무 압축되어 있어. 압축을 풀어야지. 그럼 해설을 공부할 것이다, 우리는. 그런데 해설만 가지고도 충분히 고개가 안 끄덕여져. 설명할 수가 없어. 다른 사람에게. 오케이? 그러면 더 압축이 풀린 지도서와 이론서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또 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이것이 과연 어떤 형태로 진짜 실현되는가. 이걸 보지 못하면 그러니까 실예제 가지고 공부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그러니까 맨날 추상적이라고 말하는 거야. 교육과정은 추상적이고 성취는 추상적이고 맨날 외워야 하는데 몇 개 외웠다가 며칠 지나면 또 까먹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야. 토하면서 외우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교육의 발전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내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되고 설사 아이들을 만난다 해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아이들 만나서 어떻게 할 거야? 뭐 하는지 알아? 그런 애들은 자기 지식 자랑해. 너 중학교 교육과정 말하기 듣기 3번째 성취기준 뭔지 알아? 이런 거 지랄하고 있어. 지랄. 그게 무슨 지 아는 거 애들한테 4번째는 말이야? 이거 왜? 내가 외웠으니까. 그러니까 지가 공부한 대로 가르쳐. 애들한테. 애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을. 되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야, 이거. 알겠습니까? 이거 기억하라고. 이거 기억하라고. 기억하지 않아도 이제 이 순서대로 수업을 할 거야. 이해돼요? 요 순서대로 수업이 진행될 것이다. 요건 이제 좀 이따 또 요건 그대로 놔둘 거야. 그대로 여러분 요것만 새겨놔. 이걸 가지고 이 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설명할 거야. 그럼 눈에 이제 확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시작하면서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얘기 잠깐 하고 좀 쉬었다가 이어갈게요. 아마 모르고 온 친구도 있고 알고 온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직강생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수업이 끝나면 스터디를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원하는 친구들은 남고 원하지 않는 친구들은 돌아가도 좋아요. 이거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터디의 주제는 뭐냐 하면 화법, 장문이 되겠죠, 3, 4호는. 어찌됐건 그런 연장성산에 있다면 화독작이야, 화독작. 기출문제 스터디를 할 겁니다.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오늘 끝나고 남는 친구들 대상으로 조를 짜줄 거예요. 조를 임의로 짤 겁니다. 조를 짜서 그 친구들이 동일한
조가 여러 개 나올 거야. 이제 그 친구들이 동일한 화법, 지금 화법이 시작됐기 때문에 화법과 관련된 기출을 풀 거야. 대신에 동일하게 줄 겁니다. 조마다 다르게 안 하고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뭐 2018 거꾸로 갈 거야. 2018, 17, 16 예를 들어서 3년치를 스터디를 시킬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은 첫 주라 오늘은 스터디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스터디를 모아놓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오늘 상견례. 서로 이렇게 뭐 자기 이야기를 조금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아마 오늘 그 과제의 분량은 아마도 3년치가 될 거예요. 18, 17, 16. 그럼 요 3년치를 오늘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공부해 오는 거야. 별거 아니야. 무슨 대단한 거라고 생각할 필요 없고요. 엄청난 거 아닙니다. 3년치를 공부해서 옵니다. 여기로. 그러면 그 스터디 1이 모여서 그 3년치를 2018년부터 순서대로 함께 풀 거야. 수업이 끝나고. 정규 수업이 끝나고. 자, 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쉽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막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맞죠? 조금 의견이 안 맞는다든가 또 생각이 다르다거나 답을 도출하는 과정이 다르다거나 이렇게 다른 경우가 생깁니다. 더 앞으로 갈수록 더 그래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개인적 스터디를 하게 되면 나가서 해결할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왜냐하면 올바르게 해결해야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도움을 요청합니다. 누구한테 요청할까요? 네, 여러분 가까이 집 근처에 있는 미용실 원장님한테는 머리를 맡기고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풀리지 않는 의견의 어떤 합치되지 않은 부분은 저를 부르면 돼. 그럼 제가 가서 그 문제를 도와준다가 답을 말해준다가 아니야. 이게 답을 말해주는 게 좋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답을 딱 말해주는 순간 생각을 더 이상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말해주지만 어떤 경우는 계속 어떤 과정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 과정 이렇게 결론을 도출해내는 귀납적으로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에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짚어줄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풀도록 스스로들 풀도록 그래서 그 도움을 줄 거예요. 이게 뭐 지금 벌써 뭐 3년, 4년째 지속되고 있어요. 근데 한 번에 안 끝나고 이게 작년 같은 경우 한 7월 정도가 돼야 끝나. 7월 말 정도 돼야 화독작 모든 기출이 거의 모든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한 2002년 정도 것까지밖에 안 풀어. 그 더 앞에 건 안 풉니다. 우리가 기출 중에 더 앞에 것도 있는데 한 2002년 정도 것까지 풀 거야. 이것도 약간 화독작에 따라 조금 달라. 그러면 한 18회분 정도 됩니다. 17, 8회 정도. 그럼 그거를 모두 보고 끝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뭐 3, 4월에 나왔다가 5, 6월에 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바뀔 수 있어요. 연장된다고 보진 않지만 내 계획은 계속 간다. 계속 7월 정도까지 갈 수밖에 없어. 시간이. 화독작이 모두 끝나려면. 이게 엄청난 강행군이고 엄청난 이게 진짜 만리장성 쌓는 거하고 같아요. 이게 2002년 정도까지를 화독작을 모두 섭렵한다는 거. 정말 큰 이게 3, 4, 5, 6 하고 7 좀 넘어가는 한 4, 5개월 정도 만에 이걸 한 번 이상 이거 끝낸다는 거. 그것도 그냥 답 써내고 무슨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야.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야. 완전 분해.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저를 만나거나 이 3월 과정을 처음 하는 친구 또는 스터디를 거의 다 처음이겠죠. 이 기출문제를 푼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여러분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수업 시간에도 해줄 것이고 풀어줄 것이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말해줄 것이고 스터디를 통해서도 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가서 제가 그렇게 풀어줄 것이다. 그 정도면 아마 기출에 대한 눈이 떠질 것이다. 한 7월 정도면은 아마 기출에 대한 눈도 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하고 좀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좀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